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결혼 4년 차 아기 엄마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가 지나니 또다시 힘든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곧 있음 다가오는 지긋지긋한 김장이지요. 며느리이신 분들은 다 저랑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저희 시댁은요, 김장에 환장하는 집이에요. 배추김치뿐만 아니라 각종 김치들을 하루에 다 담궈요. 일이 고돼서 힘들지만요, 더 싫은 건 시댁 사람들이에요. 그중에 동서 때문에 생각만 해도 너무 가기가 싫습니다. 그래도 작년에 어머님과 한바탕해서 동서가 좀 정신을 차리긴 했어요. 하지만 한평생 살아온 그 가치관이 어디 안 가잖아요. 마주칠 때마다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동서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미워 죽겠어요. 만행을 저지른 동서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같이 공감해 주시고 욕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장남이고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계시죠. 결혼할 때까지만 해도 시댁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저는 중소기업 다니고 있어요. 금전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고요.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센 캐릭터가 없어서 불편한 상황을 만드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혼 후 1년 후에 아이를 낳았고요. 어머님은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제가 맞벌이를 하는 통에 저희 애를 거의 어머님이 키웠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잘해주셨어요. 배가 살살 아파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장염 같아서 병원 갔다 왔다. 심한 건 아니고 약한 장염이 왔대. 어머, 그래요? 저는 그런 줄도 몰랐어요. 장염이라니. 제가 잘 돌보지 못했나 봐요. 어머님 감사해요. 애들 키우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일어나. 특히 계절이 바뀌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한 번씩 아파. 그러니까 이런 일로 자책하지 마.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야. 어머님은 정말 어른이셨어요. 생각이 참 많고 깊으신 분이었죠. 물론 아버님도요. 모두 좋으신 분들이세요. 여기 사연들 들어보면 대부분의 시부모님들이 화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결혼 잘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거나 부담을 주지 않으셨어요. 흔한 잔소리도 안 하세요. 묵묵히 자식들을 지켜보는 모습이었죠. 어머님, 아버님은 원래부터 말씀이 없으셔요? 아들 둘 키우기가 쉽지 않으실 텐데 흔한 잔소리 한번 안 하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다. 내가 우리 애들 키울 때는 나도 화 많이 내고 욕도 하고 그랬어. 지금은 참는 거지. 어머님, 그게 참아져요? 그럼 일부러 말을 아끼시는 거예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말을 아껴야지. 내 자식한테나 어떻게 대하든 부모 자식이니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만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 절대 그러면 안 돼.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했다가는 관계가 어긋나는 거야. 시어머님의 속은 정말 깊으세요. 부부가 살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시아버님도 어머님의 성향과 매우 비슷했습니다. 남편한테 물어보면 정말로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신 분이 아니시래요. 어릴 적에는 많이 혼나기도 했고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다고 해요. 자기가 자랐으니 이제 어른으로 대해주시는 것 같다고 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시부모님께 잘했어요. 오히려 저희 부모님보다 더 잘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가 모두 졸업하고 귀농 생활을 하신다고 해서 지방에 내려가 사세요.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은 시부모님께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이라도 그 마음을 갚고 싶은 마음에 외식도 저희끼리 절대 안 하고요. 무조건 시부모님과 같이 가요. 빵을 사도 시댁 것도 같이 사고요. 회사에서 상품권이나 과일 등 좋은 게 들어오면 어머님 갖다 드려요. 그러면 시어머님도 아끼지 않고 잘 사용해 주셔서 서로 기분이 좋았어요. 저희 아이도 봐주시고 한 동네에 살고 매일 얼굴을 보는 사이인데 보통 이런 경우는 시부모님에 대한 불만이 생길 법도 한데 저희는 진짜 그런 거 없거든요.
그저 매일매일 감사하고 든든한 마음뿐입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누구 하나 자식들한테 뭐라 하시는 경우도 없고요. 딱 필요한 말씀만 하시는 분들이세요. 제가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도 아무 말씀 안 하십니다. 저는 오히려 시어머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회사 얘기, 친구들 싸운 얘기, 우리 아이가 잘한 얘기 등등 그때그때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하곤 하거든요. 그럴 때면 제 기분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요. 하지만 싫은 소리 전혀 하지 않으세요. 조언도 일체 안 하시고요. 모든 걸 그냥 속으로 삭히시는 분이에요.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드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전생에 무슨 덕을 쌓아서 이런 결혼을 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이런 행복이 평생 갈 것 같았죠. 그런데요, 그때가 결혼 3년 차였습니다. 제가 애 낳고 그 다음에 동서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결혼 생활이 싫어지기 시작한 게요. 서방님은 연구원이고 동서는 의사예요. 흔히 페이닥터라고 하죠. 종합병원에서 일하다가 개인 병원으로 이직해 조금 큰 내과에서 일한다고 들었어요. 물론 의사라는 직업이 쉽게 할 수 있는 직업 아닌 거 알지요. 대단한 동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사이에서 계급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신분제도가 없어진 지가 언제인데요. 동서와 서방님을 보면 유난히 동서가 서방님을 약간 무시한다 싶을 정도로 잘난 척을 해요. 그런 모습을 직관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한 예로 서방님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게 되는 날이었어요. 점심에 온다고 했던 부부가 아무런 말도 없이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돼서야 도착을 했어요. 솔직히 이건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시댁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쉬느라 늦게 왔겠지, 지들끼리 더 시간을 보내고 싶겠지 하고 넘기세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하지 않은 시댁에서 까칠한 동서가 와서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는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동서가 서방님께 물을 갖다 달라 했어요. 자기야, 나 밥 다 먹었는데 물 좀 갖다 줘. 보리차 말고 생수. 서방님은 그 즉시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주방으로 가서 생수를 한 잔 컵에 따라 동서에게 갖다 줬어요. 아니, 이건 미지근하잖아. 시원한 생수 없어? 냉장고에 있던데. 아, 생수? 그 다 마셔서 베란다에 있는 거 가져온 거야. 시원한 생수는 이제 없는데? 그럼 얼음 넣어줘. 밥 먹고 나서는 시원한 물을 마셔야 개운하단 말이야. 알면서 왜 미지근한 걸 갖다 줘? 모두들 밥을 먹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저도 며느리이지만 시댁에 와서 동서가 서방님을 저렇게 부리는 모습이 좀 꼴사납게 느껴졌죠. 시부모님 표정을 보니 싫은 표정을 짓고 계셨어요. 하지만 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제가 기분이 언짢다고 시부모님 계시는데 손 아랫사람이라고 큰 소리 낼 순 없잖아요. 서방님도 바보 같은 게 그 짜증나는 상황을 또 다 맞춰주고 있어요. 무슨 공주 떠받드는 신하예요. 그래서 더 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최대한 돌려서 말했죠. 서방님은 동서한테 참 잘한다. 이런 게 찐사랑인가? 동서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지켜줘야 되는 사람? 아껴줘야 되는 사람? 형님,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돈 더 벌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저한테 잘하는 거예요. 뭐? 돈? 동서, 부부 사이에 돈 더 번다고 해서 누가 더 잘하고 그런 게 어딨어. 사랑하니까 잘해주고 싶은 거지. 없긴요. 제 주변은 다 그래요. 남편이 돈을 더 잘 벌면 와이프가 더 잘하려고 하고요. 제 경우는 반대니까 남편이 알아서 잘하는 거예요. 누가 결혼을 사랑만으로 해요? 서방님, 진짜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동서가 더 잘 벌어서? 아유, 우리 서방님도 못 버는 편 아닌데. 아이, 그건 아니고요. 형수님 말씀처럼 진짜 와이프 좋아서 잘하고 싶어요. 자식이 생기면 이런 기분일까요? 그냥 잘해주고 싶고 챙겨주고 싶어요. 자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지금 내가 틀렸다고 하는 거야?
내 월급이 조금 더 의식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거지. 당신 월급보다 당신 그 자체가 좋다는 거야. 자기는 가만 보면 눈치가 없어. 내 말에 그냥 맞다고 하면 되는 것을 왜 그렇게 반박을 하는 거야? 자꾸 동서가 말싸움을 주장했고요. 분위기가 한순간에 싸했죠. 어른들도 다 계시는데 자기 기분 나쁘다고 계속 목소리 높여서 싸우게 되자 묵묵하신 아버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너네 그러지 말고 밥 다 먹었으면 나가서 산책 좀 하고 와. 밥 덜 먹은 사람도 있으니까 조용히 해줘야지. 아기도 있는데 말은 조심히 해야 하는 거야. 아버님이 기분 나쁘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요. 딱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하고 조심할 텐데 동서는 서방님을 과감히 째려보더라고요. 어머님은 심기가 조금 불편한 표정을 드러내셨지만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나 건너방으로 옮겨가더니 2차전을 하더라고요. 동서 입에서는 서방님을 무시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서방님은 계속 답답한지 계속 듣고만 있고 한숨만 쉬었죠. 서방님이 가만히 있자 말싸움은 잘 마무리되어 가는 듯 했는데 이런 말이 들리더군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 나한테 왜 그래? 시끄러우니까 입 닥치라는 거야? 뭐야?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밥 먹는 자리에서 말이 많으니까 그러지. 원래 밥 먹을 때는 조용히 해야 하는 게 맞지. 지금 아버님 편드는 거야? 당신 나랑 결혼했지 아버님이랑 결혼했어? 당신 그렇게 효자였어. 그럼 나랑 왜 결혼했어? 아버님이랑 계속 같이 살지. 소리를 지르며 싸우는 소리가 다 들렸고 듣다 제가 그랬죠. 어머님, 제가 가서 좀 말릴까요? 동서가 좀 그렇네요. 이러다 큰 싸움 될 것 같아요. 듣고 있는 남편도 표정이 안 좋았고요. 어머님이 저를 말리며 아버님께 그러시대요. 이래서 애들한테 말할 때는 말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이면 몰라도 며느리는 친자식이 아니라니까 다르게 들릴 수가 있거든. 어머님, 아버님이 말 잘못하신 거 없어요. 나쁘게 말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동서가 너무 꼬아드는 것 같아요. 말이라는 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남의 자식한테 뭐라고 하면 내 자식이 더 힘들어져. 둘째 화나면 누구한테 풀겠어? 지 서방한테 풀겠지. 우린 그냥 묵묵히 바라만 봅시다. 더 뭐라고 했다간 저 불난 집에 부채질 될 것 같으니. 그때서야 어머님 아버님의 의중을 알게 되었어요. 며느리 잡아봤자 집에 돌아가면 며느리가 남편한테 그 스트레스를 풀 테니까 결론적으로 내 아들만 피곤해지니 참는 거지요. 정말 현명하세요. 그날 다행히 서방님이 잘 마무리 지어서 동서가 좀 진정을 하게 되었고요.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죠. 저는 시어머님이랑 아이 케어 때문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님께 전화가 왔죠. 서방님이었어요. 가깝게 붙어 앉아 있어서 서방님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다 들렸어요. 나는 지금 큰애네 집에 와 있어. 오늘 큰애도 휴가 내서 같이 있다. 왜? 무슨 일이 있어? 지금 이 시간은 한창 바쁠 시간 아니야? 엄마, 우리 와이프한테 한 달 사이에 전화 한 번도 안 했어? 혹시 무슨 감정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니다만 둘째 며느리 바쁠까 봐 안 했지. 왜? 무슨 일 있어? 그런 게 아니라 엄마가 우리 와이프한테 너무 볼 일이 없고 너무 연락을 안 하니까 와이프는 엄마가 자기한테 무슨 감정이 있는 줄 싶었대.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연락하면 기분이 안 좋지. 무슨 연락이 필요해. 연락 필요하면 너한테 하면 되는데. 그래도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와이프가 시댁에 적응하는 중인데 엄마가 좀 챙겨주면 좋잖아. 그건 새아가 논리이고 내 논리대로라면 시댁은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지. 할 말이 있을 때는 하면 되고 친하든 친하지 않든 미우나 고우나 한 가족인데 뭘 그리 애쓰려고 하니? 그러지 말라고 해라. 너나 처가에 잘해. 그럼 되는 거야. 저 결혼한 후에 어머님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온화하신 분이 이렇게 큰 소리도 내실 수 있구나 하며 생각했어요. 동서는 참 이상해요. 연락을 해도 기분이 나쁘고 연락을 안 해도 기분이 나쁜 그런 동서였죠. 그 스트레스를 서방님도 견디지 못했는지 자기 엄마한테까지 전화를 하다니요. 모두들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싸움을 하고 나서인지 어머님도 날이 서 있었어요. 예, 원래는 내가 아이 봐주는 게 맞다만 아유 오늘은 기분이 영 안 좋아서 너한테 실수할 것 같다. 회사에도 월차가 있잖니. 나도 그 월차 개념으로 오늘은 일찍 들어가도 되겠니? 어머님 당연하죠. 아유 제가 무슨 고용인도 아니고요. 어머님 며느리이고 가족인데 뭘 그렇게 말씀하세요. 많이 속상하시죠? 동서도 서방님도 참 그러네요. 제가 모셔다 드릴까요? 아유 아니야. 기분 전환할 겸 산책 한번 하고 들어갈게. 너도 오래간만에 쉬는 날인데 편히 쉬어라. 집으로 가시는 어머님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저도 걱정이 되었죠. 어머님 가시고 저도 집안일 마저 하고 있는데 이번엔 저한테 동서가 전화를 했어요. 형님, 그렇게 어머님 꼬셔가면 기분이 좋아요? 승리한 것 같은 기분 드냐고요. 아니 동서, 밑도 끝도 없이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어머님을 꼬셨다니. 말을 알아듣게 해줄래? 형님이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이겠죠. 학벌이 떨어지는 형님이 사람 홀리게 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더 있어요? 어머, 동서 말이 좀 심하다. 여기서 학벌이 왜 나오고 어머님을 꼬셨다는 게 무슨 말이야 대체. 아 형님이 중간에서 어머님과 저 사이 이간질해서 어머님이 절 찾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날도 형님이 제 남편과 시비 붙여가지고 저희 싸웠잖아요. 안 그래요? 동서, 앞뒤 생각 잘하고 말해. 내가 누구한테 싸움을 붙이길. 지금 싸움을 거는 건 동서야. 난 어머님 꼬신 적도 없고 동서와 이간질을 한 적도 없어. 어머님이 그러시는 분도 아니시고. 어머님은 동서 힘들까봐, 시댁이란 존재가 짜증날까봐 동서를 건들지 않는 것뿐이야. 아니, 솔직히 어머님 마음에 들고 싶으면 동서가 먼저 전화하면 되는 거잖아. 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해? 동서는요, 모든 게 다 남 탓이고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는 식이었어요. 사람 열받게 하는데 재주가 있지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생각지도 못한 것들이 다 제 탓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조목조목 따져서 반박을 아주 조목조목 해줘야 해요. 동서와 말하고 있으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그 이후로도 동서네는 부부싸움 후에 어머님한테 따지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 화를 엉뚱한 곳에 풀어댔죠. 그 탓에 다른 사람까지도 기분이 나빠지는 경우가 생겼고요.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시부모님과 남편도 동서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과 동서가 저를 건드리면 저를 달래며 화 풀게 해주는 액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아이 그래, 내가 너보다 어른이니까 참는다 라는 생각으로 참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휴, 나도 어머님을 닮아가나 보다. 어머님이 웬만해선 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죠. 역시 사람은 주변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버팀목이 점점 없어졌어요. 어느 날부터 어머님은 저에게 모든 일을 떠넘기셨어요. 동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서는 주방 일에 손도 못 대게 하셨죠. 그러면서 묘하게 기분 나쁜 말까지 하셨어요. 그네야, 네가 좀 고생 좀 해줘라.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네가 조금 더 고생해줘. 어머님, 저도 힘들어요. 동서도 쉬고 있는데 설거지 정도는 동서한테 좀 시키세요. 내가 널 더 믿고 의지해서 그래. 내가 믿을 사람이 너밖에 없잖니. 그러니 내가 뭐라 하든 뭘 시키든 서러워하지 말고 이해해줘라. 나중에 시간 날 때 다 말해줄게. 네, 알겠어요. 설거지만 하면 되죠. 저도 허리 아프고 다리 아파요. 어머님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유 그래 고마워. 정말 고마워.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내가 조만간 다 갚을 거야.
어머님은 입버릇처럼 저보고 고생해준다면 자기가 다 기억하고 나중에 갚아줄 거라고 했고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든 속상해하지 말라고 하셨죠.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바로 작년 김장날이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의사동서가 오자 시어머니는 그 전과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동서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아이고, 우리 들째 왔구나. 어서 와라, 어서 와. 오는데 힘들진 않았고 길이 많이 막혔지? 안방에 이불 깔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누워있어. 따뜻하게 어서 가서 누워있어라. 생전 처음 보는 어머님의 호들갑이었어요. 아니, 한 번도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에 사실 좀 놀랐어요. 동서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생겼나 싶었죠. 그래서 어머님께 여쭤보았어요. 어머님, 동서 뭐 임신했어요? 그래서 누워있으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평소와는 좀 다르세요. 시어머님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셨고요. 한숨을 크게 쉬더니 이상한 말로 저를 열받게 했어요. 일부러 누구 들으라고 하는지 좀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둘째는 의사이고 평소에 일도 많이 해서 힘들지 않냐. 둘째는 학창시절부터 공부도 많이 했잖니. 네가 학벌이 짧으니까 김장은 오늘 너 혼자 좀 해라. 여러분, 이해가 가시나요? 학벌이 짧으니까 굳은 일을 더 하라는 게요.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따졌죠. 네? 어머님,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서 학벌이 왜 나와요? 김장을 하는데 왜 학벌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세요? 형님, 원래 세상은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왜 공부를 잘하려고 하겠어요? 좀 더 편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아니겠어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도 이런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존경받으면서 편하게 살려고요. 그게 김장이랑 무슨 상관인데. 어머님한테는 다 같은 자식일 텐데 공부 잘한 자식과 못한 자식 차별하시겠어? 형님, 다 같은 자식 아니니까 그러시는 거겠죠. 이번 김장 재료 제가 다 샀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돈 많이 벌려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님도 공부 열심히 해놓으시지. 아쉬우면 돈을 더 내놓으시든가. 어머님, 이게 무슨 말이죠? 돈을 더 내놓으라니요? 돈 들이면 저도 김장 안 해도 돼요? 예. 됐다.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냥 네가 해, 네가. 우리는 목욕탕 다녀올 테니까 너 혼자 할 수 있지? 어머님, 어떻게 김장을 저 혼자 해요? 애도 있는데. 배추 70포기에 파김치에 동치미까지. 이 많은 걸 어떻게 저 혼자 해요? 얘가 진짜 왜 그래? 너 네 남편이랑 시아버지 놔두고 갈 테니까 그럼 셋이 해라. 우리는 쉬다 올 테니까. 알았지? 시어머님은 목욕용품을 챙겨서 동서와 서방님과 나갔어요. 저를 약 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 동서는 신나서 따라 나갔고요. 저와 남편 시아버지는 진짜로 순간 벙쪄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서러웠어요. 이 정도 돈이라면 저도 낼 수 있어요. 누가 이런 돈을 못 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정도가 아니었더라고요. 네 동서가 우리 집 냉장고와 세탁기도 바꿔주고 네 CM이 친구들 모임에 가라고 호텔 뷔페권도 줬어. 아버님도 한숨을 푹 쉬면서 말을 아끼셨는데요. 평소 아무 말도 안 하는 과묵한 남편도 화가 잔뜩 났는지 한마디 하대요. 엄마가 그 돈에 넘어간 거예요? 그럼 돈 못 버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래요. 그래서 돈 못 버는 자식은 일 시키고 돈 잘 버는 자식하고는 놀러 가고요. 아빠, 이건 좀 너무한 것 같은데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야. 네 엄마가 그렇게 속 없는 사람 아니잖냐. 이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그때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냥 서운할 뿐이었고요. 화가 날 뿐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님은 남들과 다르고 생각이 있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고 있던 시어머니가 아니라는 생각에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가 있을까 싶었고요.
제가 너무 어머님을 좋게 봤구나 싶었죠. 우리 시어머님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역시 돈 좋아하는 건 다 똑같구나 싶었고요. 역시 시는 시이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김장을 했습니다. 목욕탕에 간 시어머니, 서방님과 동서를 속으로 욕하며 그 많은 김장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전날에 어머님이 미리 재료를 손질해 두셔서 양념을 만들고 속을 채웠고요. 밥도 못 먹고 부지런히 일했어요. 제가 계속 인상을 쓰면서 일을 하니까 우리 남편은 계속 제 기분을 살피며 묵묵히 일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김장이 저녁이 훨씬 넘어서야 끝이 났고 배추 50포기에 파김치에 동치미까지 만들었어요. 김장을 다 하고 뒷정리에 한창일 때 오전에 나간 의사동선의 부부와 어머님은 저녁 8시가 넘어서 왔어요. 문을 열자마자 일은 다 했는지 확인하는 말을 먼저 하시대요. 애미야, 김장 다 했냐? 다 치웠냐? 어디 맛 좀 보자. 다 통에 넣었지? 네, 어머님. 근데 배추가 좀 덜 절여져서 양념간을 좀 세게 했어요. 지금 드시면 좀 짜다고 느끼실 거예요. 시어머니와 동서는 제가 잘 담가놓은 김치통을 열더니 제가 만든 김치를 쭉 찢어서 먹더라고요. 어머님은 만족해 하는데 동서가 또 문제를 만들잖아요. 어머님, 좀 짜죠? 형님, 내가 의사잖아. 이렇게 짜게 먹으면 몸에 얼마나 안 좋은지 알아요? 아무튼 머리가 텅텅 비니까 이런 것도 모르나 봐. 어머님은 괜찮다는 표정이었다가 동서의 말에 제 기분을 살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말할 기분도 아니었고요. 동서와 말씨름할 기운도 없었죠. 그 파김치는 어떻게 담궜냐? 동치미도 했지? 어디 다 가져와 봐라. 검사를 해야지. 저는 냉장고에 넣었던 파김치와 동치미를 꺼내서 어머님께 드렸고요. 어머님은 하나씩 맛보시더니 흡족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요, 동서가 파김치도 먹고 배추김치를 다시 먹고 나서 입에 있던 김치를 싱크대에 퇴하고 뱉는 겁니다. 아우, 너무 짜. 형님, 저 이 김치 못 먹어요. 김장 다시 하세요. 어머님, 형님한테 김장 다시 하라고 시키세요. 이게 뭐야? 이건 소금이지. 이거 김치 아니야. 제 김치가 맛없다고 싱크대에 뱉어버리고 시어머님께 저보고 김장을 다시 하라고 시키라는 종용까지 하는데 그 말에는 저도 화가 났어요. 어디 버르장머리가 이렇게 없는지. 예의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을 수 없는 사람한테 제가 왜 정중하고 예의 있게 대해줘야 하죠? 제 기분 생각 안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동서가 너무 얄미웠어요. 게다가 어머님까지 조종하려고 들려고 하니까 화가 났죠.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힘들게 담긴 김치인데 맛이 없어도 고생했다는 말이 먼저가 아닐까요? 동서의 태도와 말에 너무 열이 받아서 동서가 먹었던 배추김치 한 포기를 꺼내들어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동서에게요 김치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너 미쳤니?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네 버릇없게 가방끈도 짧은 게 어머 이렇게 경우 없는 짓이야. 너 못 배운 거 티내니? 저도요 너무 짜증나서 화를 주체하지 못하기도 했지만요. 제가 여기서 또 참으면 절 더 만만하게 볼 것 같았어요. 이제라도 기선제압을 확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라고 제가 힘들게 만든 김치를 이렇게 날려버리고 싶었겠어요? 저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라, 이거 반말하는 거 보니까 이제 내가 무섭지도 않은 거지? 동서, 나한테 왜 맞았는지 알아? 경우가 없는 건 동서야. 어디 예의는 국 끓여 먹었니? 예의 없게 어디서 나대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어머님도 내가 돈으로 잘해주니까 나한테 넘어왔는데 내가 형님 너 눈치를 왜 보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은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그것도 몰라? 그래서 내가 이 집에 제일 서열이 높잖아. 그러니까 어머님도 내 앞에서 설설 기는 거고. 그런데
내가 당신 눈치를 왜 보겠어? 행동하기 전에 생각 좀 하고 말해. 머리 나쁜 것은 어디 가서도 쓸모가 없다니까. 이 거지 같은 것들 상대해주니까 지들이 나랑 동급이라도 되는 줄 알아. 정말 기가 찼어요. 이걸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르쳐야 할지 깜깜해서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조용히 듣고만 있던 시어머니가 동서의 말에 갑자기 흥분을 하시더니 머리채를 잡고 김치통에 얼굴을 파묻는 거 있죠? 그리곤 동치미 국물을 그녀에게 부어버리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어머님? 어머님도 미치셨어요? 이것들이 쌍으로 미쳐가지고 이거 어쩔 거야? 야, 이 미친년아, 내가 미쳤겠니? 네가 미쳤겠지? 넌 뭐라고 했어? 서열? 거지? 이 버르장머리 없는 것을 확 김치에 파묻어버릴까 보다. 어디서 형님한테 헛소리를 짓거려. 그리고 뭐? 내가 네 돈 때문에 눈치를 봐? 너는 공부만 잘했지 머리가 텅텅 비었구나. 그러니까 친구가 없지. 그러니까 네가 외로운 거다. 눈치가 없어서 이 김치만도 못한 년. 시어머니는 그동안 참고 살았던 게 많았는지 동서에게 어마어마한 복수를 해줬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착한 건 다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돌변한 이유를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동서가 해준 가전제품과 호텔 뷔페 식사권 때문이 아니고요. 그 동서 하나 때문에 온 가족이 힘들어지니까 어머님이 자기가 동서한테 넘어간 척 연기를 했던 겁니다. 아까 아버님이 했던 말이 생각이 났어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시어머님이 이러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말이요. 그 말의 의미를 그때서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동서가 온몸에 김치 양념으로 범벅이 되고 동치미 국물까지 뒤집어 썼지만 가족 중 누구 하나 어머님을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유는 모두들 동서한테 당한 이유가 있어서 이번에는 크게 혼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동서는 시어머님이 엄청 화를 내며 자신을 나무라니까 웬일로 고분고분하게 듣고 있었어요. 나는 말이다. 네가 의사이든 회사원이든 아니면 직업이 없어서 백수든 아무 상관이 없었다. 그저 내 아들이 좋다고 하고 내 아들을 좋아한다고만 하면 그것만으로도 결혼시킬 이유가 충분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너는 결혼을 조건으로 하고 둘 중 능력이 더 있는 사람에게 모든 걸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했었다. 그래도 그건 두 사람의 문제니까 내 아들과 네가 잘 맞춰갈 거라고 생각했었다고. 어머님은 속에서 쌓인 게 많으신지 울분을 토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왜인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저까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너는 바뀌는 게 없었고 너를 좋아해도 싫어해도 너는 모든 것을 싫어하더라. 특히 내가 큰애 내 애를 봐주면서 그 집에 붙어있는 것을 시샘하고 내가 큰애를 더 좋아할까봐 나랑 큰애를 이간질 시켰잖니. 어머님, 그건 이간질이 아니라요. 사실이잖아요. 형님은 공부도 많이 못했고 전문대 나온 건 사실이고요. 배우지 못해서 경우 없이 행동하잖아요. 아까 저한테 한 거 봤잖아요. 김치로 제 싸다고 친 건 형님이에요. 물리적으로 저를 먼저 친 건 형님이라고요. 네가 그것만 말했냐? 큰애가 능력도 없어서 우리 장남을 힘들게 한다며. 이혼 얘기까지 꺼내지 않았어. 잘 살고 있는 우리 큰애들 네 셋치어에 우리 애들이 힘들까봐 내가 그래서 네 편에서 서는 척을 해준 거야. 네가 또 우리 가족들 힘들게 할까봐. 우리 작은 아들 그렇게 힘들게 했으면 됐지. 왜 큰애들까지 건들려고 해? 왜? 어머님은 동서 말을 가려듣는 편이긴 한데 동서의 의중을 안 들어주면 큰아들 부부까지 힘들게 할 것 같아서 동서 편에 서주는 편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이야? 재수씨,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나한테 전화해서 이 사람 잘 보라고 한 거예요. 바람 피는 것 같다고 의심해보라고 그런 게 시어머니한테 예쁨 받으려고 그런 거예요. 말해봐요. 뭐라고? 내가 바람을 펴? 동서 미쳤구나.
내가 무슨 바람을 펴 어떤 이유로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말해. 똑바로 말해보라고. 아이씨 짜증나 진짜. 이 집안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그래요. 내가 형님에게 이간질 좀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은 제가 새로 들어왔는데도 저 거들떠도 안 보시고 형님만 예뻐하시잖아요. 남편도 그래요. 연애할 때는 잘해주더니 결혼하고 나니까 변한 것 같고 그 와중에 형님네는 아기도 낳고 아기자기하게 잘 사는 게 꼴 보기 싫어서 그랬어요. 그리고 돈 받을 때는 좋다고 했으면서 왜 이제 와서 딴 말이에요? 아, 뭐 돈 더 드려요? 부족해서 그래요? 시어머니는 동서에 돈 더 준다는 말에 더 화가 나서 비어있는 김치통마저 던졌습니다. 그때서야 어머님이 단단히 화가 나셨고 자기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동서는 그때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닫는 것 같았어요. 모두들 동서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동서가 자꾸 도를 넘는 발언을 하자 서방님이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당신 우리 가족한테 사과해. 아무리 그래도 가족이야. 당신 장모님한테도 이렇게 말해? 장인어른한테도 돈 많으면 서열 우세라고 말했어? 어디 경우 없게 우리 가족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얼른 사과하지 못해? 아니, 우리 집은 우리 아빠가 제일 돈이 많고 그 다음에는 엄마고 제일 없는 사람이 나니까 당연히 제일 서열이 높은 사람이 우리 아빠지. 하지만 여긴 아니잖아? 뭐라는 거야 지금? 내가 볼 땐 우리 엄마가 당신 아버지보다 재산이 더 많아. 그거 알고 나는 소린 거야? 뭐? 우리 집보다 돈이 더 많다고? 아, 어떡해? 내가 돈 자랑하는 인간들을 참 싫어하는데 네가 하도 돈돈거리니까 해야겠다. 나 지금 여기서 선언한다. 다들 잘 들어라. 우리 집 포함해서 서울에 있는 18평 아파트 2채, 우리 동네 지하철 앞에 있는 상가 하나 모두 다 내 거다. 내가 나중에 둘한테 공평히 나눠주려고 했는데 오늘 결심했다. 그 모든 것 큰 애들한테만 줄 거야. 작은 애들 너네한테는 하나도 안 준다고. 어머님도 한계가 오는지 동서가 자꾸 돈돈거리니까 어머니가 우리 부부 앞으로 재산 다 줄 거라고 선언했어요. 시아버지도 어머니의 말에 반기를 못 드는 게 시어머니가 혼자서 고생해서 번 재산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동서가 입버릇처럼 말해온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서열을 가린다는 말을 어머님이 보여주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부동산이 그렇게 많아요? 지하철역 앞에 있는 상가는 꽤 큰데 그게 어머님 거라고요? 그래, 내 거다. 사업하시는 네 아버지보다 내가 더 많지. 네 사상대로라면 내가 네 아버지보다 더 위에 있어야겠네. 그럼 나도 네 아버지한테 네가 했던 말처럼 똑같이 짓거려 볼까? 서열 한번 부려봐. 어디 못 배운 거 티내는 것도 아니고 경우 없는 말을 하는 거야. 그러면 네 부모 얼굴 네가 먹칠하는 거다. 알겠어? 시어머님의 상속 말씀 때문인지 아니면 김치로 기싸대기를 연달아 2방 맞고 정신을 차린 건지 그 다음부터는 동서가 별말이 없었어요. 아마 시어머니가 재산 이야기를 꺼내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 같았어요. 재산 이야기 꺼내기 전까지는 제가 김치 싸다구를 때리자 저한테 덤벼들기도 했고 돈돈거리며 어머님을 무시했었는데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이 앞에 있으니까 더 이상 뭐 큰 소리 못 치겠죠. 내가 한 말 똑똑히 기억해둬라. 이 세상에 돈 위에 사람 없고 돈 아래 사람 없어. 서열? 그딴 거 없다. 나는 가족이니 큰애를 아끼는 거고 너를 아끼는 거다. 내가 네 돈이 좋아서 너한테 설설 긴 적 없고 네 입방정이 하도 심해서 한 번만 더 돈돈거렸다가는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명심해. 알겠어? 그럼 어서들 가.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그렇게 동서는 그날 김치 양념과 동치미 국물을 뒤집어 쓴 채 자신의 집으로 처량하게 돌아갔어요. 살짝 눈물을 흘리는 것도 같았죠. 며칠 뒤에 서방님께 전화가 와서 들었는데 그날 집에 돌아가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해요.
제가 그날 집에 돌아가서 저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순순히 그러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길이길이 날뛰대요. 어머, 그래요? 동서 입장에서는 그날 많은 일이 일어났고 서방님이 이혼하자고 하면 뭐 이혼하자고 할 줄 알았는데 의외네요. 처음엔 이혼하면 안 되는 이유를 말하지 못하더니 자기도 뒤늦게 깨달았대요. 며칠 생각해 보더니 이 결혼이 조건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해요. 바보같이 자기가 누굴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결혼한 거죠. 그런데 가족들께는 죄송하지만 그 말 들으니까 왜 화가 풀릴까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같이 살고 싶으면 조건을 지키라고 했어요. 아유, 사과 한마디에 풀리는 게 부부죠. 알아요, 그 마음. 조건이요? 무슨 조건이요? 저희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요. 앞으로 말 꼬아듣지 말고 학벌, 서열, 직업, 기타 등등 사람을 함부로 낮추어 말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의 없게 말하지 말라고 했고요. 제가 먼저 사과드릴게요.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가족 모임 때 동서네가 시댁에 왔고요. 검정색 정장을 입고 아주 수수하게 와서는 무릎을 꿇고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아주버님, 형님, 저의 무지함과 경솔했던 바람들, 그리고 예의 없게 군 모든 행동들 뒤늦게 깨닫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요. 어머님의 가르침 명심할 거고요. 용서를 해주신다면 지금부터 잘 지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그래, 네가 뭐를 잘못했는지 느꼈으면 됐다. 그거면 된 거야. 잘했다. 똑똑하니까 금방 알아들을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두 눈 똑똑히 뜨고 지켜볼 거야. 한 번만 더 그랬다간 얄짤없다. 알았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머님의 가르침이 제 인생을 바꾼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형님과 아주버님도 저 용서해 주실 거죠? 솔직히 나는 아직 동서 껄끄러워. 지금 당장은 용서한다는 말은 못하겠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억지로 용서하라고 나도 말하지 않으마. 이건 세아가 네가 노력해야 해. 그네 부부한테 앞으로 잘하거라. 알았어? 그럼요, 어머님, 형님, 아주버님. 제가요, 앞으로 잘 모실게요. 용서해줄 때까지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죄송합니다. 동서는 죄송하다, 감사하다는 말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어머님, 아버님은 모두 마음도 여리고 너그러운 사람들이라서 동서를 용서하고 이해해줬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저희를 이간질한 것과 저희에게 했던 모욕들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런 말로 쉽게 용서는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동서한테 우리 부부한테 잘 보이라고 부르령 내리셨죠. 그랬더니 동서가 진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 뒤로 동서가 너무 얄미워서 봄에 어머님이 김치를 한 번 더 담그시는데 그때 동서 보고 혼자 다 하라고 시켰어요. 죽겠다고 입이 쭉 나왔지만 저랑 시어머니한테 아소리 못하더라고요. 반성은 뭐 많이 한 것 같았어요. 그때 저도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해왔던 나쁜 말들이 생각나서 저도 마지막으로 쓴소리 했습니다. 동서, 이렇게 해서 오늘 안에 김치 다 만들 수 있겠어? 고작 10포기인데 이거 너무 손이 느린 거 아니야? 하도 앉아서 공부만 해서 그런가 일머리는 영 없네. 사회에서는 융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제 말을 들으신 시어머님은 호탕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장난으로 한번 동서 잡고 싶은 마음을 읽으시곤 분위기를 유하게 만들어주셨어요. 그래, 그 큰애 말이 맞네. 융통성 맞아. 그게 중요하지. 그래도 우리 작은 애가 이 정도 하면 정말 잘하는 거야. 너 김치 처음 만들어보지? 모든 처음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아마 김치하면 오늘이 떠오를 게야. 잘했어, 잘했어.
앞으로 내가 잘 알려줄 테니까 다음부터는 우리 모두 같이 협동해서 김치를 담궈보자꾸나. 작은 애야, 수고 많고 남은 건 네 형님 말 듣고 다 마무리하거라.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형님, 저 융통성 있게 새겨 들어서 김장 마무리할 테니까 이 다음 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 말 잘 들을게요. 저도 점점 좋아지겠죠? 그래, 동서, 그래야지. 근데 손이 영 어설퍼서 나머지 마무리는 내가 할 테니까 일단 그 손 씻고 수육고기나 삶아 동서가 만든 김치로 맛있는 보쌈해 먹자. 그 뒤로 동서가 저한테 미운 짓을 안 해서 뭐 전보다는 편해지긴 했지만 풀리지 않는 앙금이 있어서 아직까지는 둘이 있으면 좀 불편해요. 그런데 정말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요. 오지도 않아도 되는 날에도 시댁이나 저희 집에 꼭 와서 시간을 보내다가 가요. 그리고 저한테 자기가 다니는 병원에 건강검진 받으러 오라고 하고 수액도 좋은 거 들어왔다고 맞으러 오라고 알랑방귀를 끼며 따로 연락을 해와요. 정말 결혼 초와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 누가 같은 사람이라고 할까요? 게다가 어머님이 김장에 진심이라 올해는 동선에도 있고 하니까 김장을 더 한대요. 저번에 70포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100포기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너무 오바 아닌가요? 저 지금부터 김장 아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서 얘기 어떠셨나요? 정말 밉상 맞죠? 그런데 지금은 딴 사람이 되었어요. 어머님 말씀에 큰 깨달음을 얻곤 눈빛부터가 달라졌고요. 예전에 동서 인상은 날카롭고 예민해 보였다면 지금은 순한 강아지 눈빛을 하고 있어서 많이 유해 보여요. 인상도 성격이 좌우하나 봅니다. 곧 다가오는 여러분의 김장 시즌은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나요? 저처럼 긴장되고 불편한 날인지 아니면 온 가족이 다 만나서 맛있는 것을 만들고 먹는 날이신가요? 모처럼 모이는 만큼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웃음이 계속 새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공감해 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